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단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단열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단열은 지붕, 벽, 바닥 이렇게 그 공간을 둘러싼 모든 부분을 단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0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등 1항 법 14조 1항에서 뭐를 말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2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식물원 동물하고 식물은 단열이 필요하냐? 춥든 덥든 괜찮다 그런 뜻이겠죠. 그 밖에도 있지만 일단 단독주택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고요. 지역별 열 관유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 관유율이라는 것은 열이 어떤 물체를 통과함에 있어 잘 통과하느냐, 통과하기 어려우냐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관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열이 잘 통과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열 관유율이 낮다라는 뜻은 열이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이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합니다. 즉 차가운 열도 열이고 뜨거운 열도 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거실의 외벽, 최상층이 있는 지붕, 반자, 최하층에 있는 바닥.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삥 둘러싼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둘러싼 외부를 단열을 하라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칸막이 벽 이런 것은 단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하고 문이 있고요. 여기에 지역에 따라서 열 관유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살펴보면 중부 1지역인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거실의 외벽은 0.170 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부 1지역은 어디고 중부 2지역은 어디고 남부 지역은 어딘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열 관유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열재를 사용해서 열 관유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열 관유율 기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단열재는 가나 다라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가등급이 열 관유율이 제일 높은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열 전도율로 나와 있는데요. 열 전도율도 같은 개념입니다. 열 전도란 어떤 물체를 열이 잘 통과하느냐, 잘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 가등급이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이 결과적으로 단열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열재 종류에는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열재입니다. 압출법이라는 것은 이제 압축해서 만든 단열재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아이소핑크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압축을 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강도나 경도가 높고요. 가격이 비싸고 단열이 잘 됩니다. 반면에 비드법 보온판도 그것도 많이 쓰는 단열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을 말합니다. 이 비드란 알갱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 알갱이를 이렇게 이제 뭉쳐서 만든 단열재인데 압출법에 비해서는 비드법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질 우레탄 폼 보온판이 있고요. 그라스 울 보온판이 있고요. 그라스 울이라는 것은 이제 유리섬유. 이것도 요즘은 목재 경량 목구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입니다. 그 다음 페놀폼이 있고요.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이것은 이렇게 분사해서 분무해서 우레탄 폼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테로 흡음 단열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등급의 이런 것들이 가등급인데 열 전도율이 이 수치 이하인 경우에 이제 가등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등급은 뭐 여기도 이제 비슷한 단열재인데 열 관유율이 이제 열 전도율이 가등급보다는 낮습니다. 이것은 이 수치는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재료인데요. 어떤 건 가등급이고 어떤 건 나등급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다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열재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단열재 두께가 두꺼우면 이제 열 전도율이 낮을 테고 그러면 이제 가등급이 될 수 있고요. 두께가 낮으면 두께가 얇으면 열 전도율이 떨어질 테고 뭐 나등급이나 다등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단열재가 됐든 단열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단열재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두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께가 두껍고 얇음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별표 3에 단열재 두께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의 외벽에 이제 단열을 해야 되는데요. 외기에 뭐 직접 면하는 경우, 간접 면하는 경우 이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 가등급은 190입니다. 나등급은 225, 다등급은 260. 등급이 떨어질수록 단열재가 두꺼워지죠. 이것은 왜 그런지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열재 두께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뭐 따뜻한 지방으로 갈수록 단열재를 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외 용도에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외벽 두께를 살펴봤는데요.
가등급인 경우 75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까 중부 1지역은 190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은 그 지역의 평균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단열재를 그렇게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열재 두께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전에 외벽의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열재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외벽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닥 면적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외벽이 얇은 것이랑 외벽이 두꺼운 것이랑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다르겠죠. 외벽이 얇을수록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쉽게 말해서 방이 넓은 것이고, 외벽이 두꺼울수록 방이 좁아지게 됩니다. 같은 면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고 단열재의 두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도 가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하게 되면 단열재가 얇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단열재가 비싸니까 좀 싼 거 쓰자 이렇게 하시는데, 단열재 가격은 아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유리한지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단열재 두께는 최소한 그것 이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 뭐 법에서 이렇게 정하니까 법에서 정하는 요 두께만 하면 되겠지라고 보통은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집이라면,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할 집이라면 이 단열재, 그러니까 이 단열은 어떤 거와 밀접한가 하면 에너지 소비와 밀접합니다. 즉 단열이 잘 된 집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됩니다. 에어컨을 덜 틀어도 되고요. 보일러를 덜 틀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뭐 전기요금이나 뭐 가스요금이나 뭐 석유 비용을 줄여줍니다. 단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건물의 유지비를 생각했을 때 그 기준보다 더 과하게 단열을 하면 비록 단열재 값은 올라가고 실사용 면적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겨울이나 여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본인이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단열재 사서 설치하는 건 일회용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 비용은 한 번 나가지만 이 에너지 비용은 매년 나가죠. 이것을 1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저렴한 비용이 드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 뭐 패시브 하우스 이런 것도 간단히 말하면 단열을 완벽에 가깝게 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즉 단열재에 돈을 더 쓰고 난방 등 냉난방에 쓰는 돈을 절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지으실 분은 단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설계에
단열재가 어떤 게 적용이 돼 있고 두께는 얼마며 그것의 에너지 효율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왜 요즘 가전제품 구매할 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에너지 등급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1등급인지 5등급인지. 그리고 그 제품에 아예 써 있습니다. 1년 동안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예상 요금이죠. 그것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같은 값이라도 어떤 건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어떤 건 에너지 효율에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에너지 등급이 낮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같은 값이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을 사서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표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새로 생긴 거죠.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주택도 똑같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단열이 강화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단열재 두께를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두껍지 않았습니다.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열을 더하고 에너지를 덜 쓰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을 강화시킨 것이죠. 에너지는 결국 뭐 석탄이든 석유든 우리가 자꾸 화석연료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환경도 나빠지게 되고요. 점점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우리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그 에너지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에너지를 덜 쓰는 추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한정된 지구 자원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더 오랫동안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주의하지 않게 되면 뭐 오래가지 않겠죠. 자, 오늘은 단열재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너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도록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개념이라는 것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